이걸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될 거예요. 무리하게 운행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운행하는 게 더 위험할 수 있고요. 그런데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도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보상에 제외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신 김 대표입니다. 어제 정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이번 주 내내 비가 많이 왔는데 어제 특히나 많이 와서 폭우 침수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이번 폭우 침수로 피해를 보신 분들 정말 빨리 회복되시길 바라겠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하게 비가 많이 왔고요. 그리고 정말 예상치 못하게 도로가 잠기고 지하주차장이 침수되고 지하철역까지 침수되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께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현명하고, 피해를 본 내 차량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영상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제 서울 경기에서 7명 사망, 6명 실종, 부상 9명. 정말 큰 피해가 발생이 된 거죠. 피해가 생각보다 막심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돼요. 어제 도로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강남이에요. 거의 뭐 전쟁이 난 정도의 피해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 정도는 이제 시작이 양호해요.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정도 낌새가 있을 때 비 많이 온다, 물이 좀 뭔가 역류를 하고 도로에 물이 차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그때 더 늦지 않게 좀 빨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분은 다행히 만약에 안 잠기셨다면 다행입니다. 이게 지금 시작이고 이 도로가 나중에 물이 많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이거 보세요. 이런 식으로 되면 이때는 사실 조금 늦은 감이 있죠. 지금 이 차량들은 다 침수 피해를 봤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운행을 하고 이거 보시면은 거의 뭐 운전석 창문까지 올라왔거든요. 이러면은 정말 차에 큰 피해가 발생이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승용차의 경우에는 한 54cm에서 57cm 정도 높이의 에어클리너가 있는데 거기가 잠기면 시동이 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에어클리너 쪽으로 물이 유입이 되는 높이 한 50cm 이상, 이 정도가 들이차면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거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난리 났죠. 이거는 거의 뭐 수영장 수준으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어찬 거예요. 지금 이거 도로 같거든요. 심각하네요. 자전거 전용 도로. 비가 많이 오면은요,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자동차만 조심할 게 아니라 사람 보행자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저지대에 계신 분들 당연히 조심해야 되고, 비 오는 날 자전거 타시는 분들 설마 없죠. 근데 간혹 보여요. 이상하게 뭐 비 오는 날이면은 뭐 해도 안 비치고 더 시원하다 하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보세요. 이 한강도로 자전거 타는 길이 팻말이 여기까지 물이 들어왔다는 거는 보세요. 이건 그냥 100% 여기 자전거 타시는 분 계셨다고 하면은 100% 잠깁니다. 이건 빠져나가기가 힘들어요. 네, 굉장히 위험하죠. 한강물이 순식간에 불어나요. 서해바다 밀물 들어오듯이 정말 순식간에 차거든요. 경험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생각지도 않게 물이 팍 차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자동차도 조금 위험하지만 보행자 그리고 자전거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지하주차장인데 이 안에 있는 차들 난리 났습니다. 지금 사람 있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우픈 건데 이거 합성 아니겠죠? 어제 비 이만큼 왔으니까. 여러분들 비 올 때 절대로 핸드폰 보고 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 되게 위험해요. 이 물살이 갑자기 세질 수도 있고, 이게 합성 아니야 진짜로? 어떻게 이 허리까지 찼는데 이 학생 아니겠죠? 이 오분들은 어떻게 핸드폰을 보고 다니시지? 이거 절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거 합성 아니겠지? 여기 차도 이렇게 이만큼 찼으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안 차고 비가 막 오든 그냥 우산 쓰고 가는 길에도 절대로 핸드폰을 보고 가시면 안 돼요. 이거 정말 넘어질 수도 있고, 앞에 진짜 뭐 어떤 게 이제 튀어나올지 모르고, 이거 지금 이런 상황들이 왜 생기냐면은 심각한 줄 모르시는 거예요. 비 왔는데 내가 뭐 설마 뭐 위험하겠어? 내가 죽겠어? 이런 생각하는데 정말 위험하거든요. 물불은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은 좀 경각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는 어떤 쇼핑몰 같은데 그냥 아예 다 침수가 됐죠. 요 정도 했을 때 고민이 됩니다. 이 정도면은 그냥 뭐 이렇게 차에 손상은 없어요. 근데 이걸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될 거예요. 뭐야? 뭐야 이거? 저는 이 사진 보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여기래요. 여기 놀이터에 있는, 이거 진짜 아니겠죠? 가짜 악어일 거예요. 물이 차서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건데 깜짝 놀랐네요. 이 사진이 이번 침수 피해 거의 뭐 베스트 포토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잠기셨는데 이렇게 망연자실해 하시는 요 모습이 좀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뭐 수많은 짤을 지금 만들었어요 벌써. 대표적으로 요거, 다른 짤들도 많은데 저는 요걸 보고 조금 좀 깜짝 놀랐죠. 요게 근데 합성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합성이죠. 근데 무사하게 귀가하셨길 바라겠습니다. 야,
터미네이터인 줄 알았습니다. 비가 오면은 꼭 조금 이상한 분들이 계세요. 이러면 안 돼요. 이거 위험하고 남들 다 이렇게 침수, 홍수, 피해를 본 상황에서 지금 이분은 왜 지금 나오셔갖고 뭐 샤워하러 나오셨나? 정말 요럴 때 이제 고민이 되죠. 이 차들은 당연히 피하셔야 되고요. 이 상황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차 그냥 포기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 차면은 뭐 무리하게 운행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운행하는 게 더 위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시민분들, 보행자분들도 굉장히 고민이 될 거예요. 이거 가자니 좀 위험할 수 있고, 왜냐면 안 보이잖아요. 어디가 깊은지. 그리고 이렇게 가만히 있자니 물이 더 차면 어떻게 할까? 이런 좀 걱정이 되실 거고, 일단은 119 신고를 좀 하시고 고지대를 향해서 좀 이동을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왜냐면은 가만히 있다가 더 손쓸 여력 없이 높이 차오르면 더 위험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좀 이동할 때도 참 위험해서 고민이 많이 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차가 아예 잠겼고 이거는 그냥 침수차가 됩니다. 여기 있는 차들은 큰일 났죠. 와, 어딘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이분도 무사히 귀가하셨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폭우가 내렸을 때 여러분들 지하차량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도로변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봇대가 이렇게 쓰러지려고 하죠. 비바람 때문에. 이건 도로에 뭐 쇼케이스 같은 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일부러 여기다 갖다 놓은 게 아니라 물살 때문에 여기로 이렇게 떠내려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도로변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 대박 멋있다. 이거는 이분이 정말 경각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이거 멋있다고 하셨죠. 이거 되게 심각한 상황이고 피해 보신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걸 찍고 계신 분도 피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감전의 위험이 있어요. 비가 오면 여러분들 전기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판 이런 데서 고압 전류가 물에 이렇게 통해갖고 감전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고, 이거 보시면은 뭐 119나 이런 데 신고를 해주시고 빨리 이 자리를 좀 뜨셔야 됩니다. 이랬을 때 요 정도 찼을 때 빨리 좀 고지대로 이동을 하는 거를 저는 권유를 드릴게요. 좀 늦으면 이렇게 됩니다. 엄청나게 물이 들어왔죠.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난리 났죠. 전쟁 난 줄 알았어요. 거의 전쟁에 준하는 그런 지금 피해. 도로 곳곳이 이제 유실이 됐을 거고, 뭐 침수 피해를 차도 받겠지만 집도 받고 상가도 받고, 이거를 다시 복구하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 겁니다. 영상인데 어제 도로 상황. 이거 오늘 아침일 수도 있겠어요. 에이씨 왜 저래 진짜. 무슨 상황입니다. 이분은 뭐 재밌으셨을지 모르겠으나 이게 사실 물이 되게 지저분해요. 예, 각종 오수, 그리고 똥물 이런 거라서 차라리 이 시간에 집에 계시는 게 이거 되게 피부에도 안 좋고 아주 안 좋습니다. 되게 위험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위험하신 행동이라서 절대로 좀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걸. 엘리베이터에 보면 되죠. 저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이거 되게 사람 안에 계속 진짜 아찔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심각한 거. 대중교통도 안전하지 않죠. 지하철. 이게 갑자기 정말 폭탄 터지듯이 올라올 수도 있고요. 어제 인천 서울의 도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폭우 침수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그리고 보상은 받을 수 있나 빠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어제 굉장히 심각한 상황들 사진과 영상 못 보셨던 분들을 위해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일단은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일단은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물 웅덩이가 있는 경우 그냥 뚫고 가야 된다, 아니면 기다린다, 아니면 후진한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실 텐데 좀 요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물이 더 찰 수도 있고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 분위기를 좀 봐야 되는데 예측하기는 좀 힘들죠. 근데 일단은 만약에 그냥 뚫고 가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왜냐면 요 웅덩이만 지나면은 된다. 그리고 좀 기다리거나 뒤에 차들이 있어서 절대로 요거는 안 갈 수 없는 상황이다 하실 때는요, 여러분들 반드시 악셀을 끝까지 밟으세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경우에. 그리고 저단 기어를 두세요. 오토 미션도 저단 기어가 되는 경우가 있죠. L, 그 다음 1단, 2단 이런 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저단 기어를 놓고 엑셀을 그냥 떼지 마시고 끝까지 밟고 저속으로 통과를 하세요. 왜냐면은 엑셀을 이제 밟았을 때는 출력이 발생이 돼서 배기구로 연소가 되면서 나갑니다. 그게 만약에 좀 내보내야 되는데 멈춰있다, 그러면 그 배기구를 통해서 물이 유입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엑셀을 밟으면서 이제 물을 뿜어주면서 물보라를 헤쳐서 나가셔야 됩니다. 근데 대신 그렇게 운행을 하실 때는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사람이 있는지 꼭 보시고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기다리는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손 쓸 수 없을 경우에 그렇게 좀 기다리셔야 되고, 내가 이거 정말 포기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차는 놓고 이제 몸은 피신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앞에 웅덩이가 너무 깊어 보이고 또 진짜 끝이 없어 보이는 경우
경우에는 뒤에 차가 없는 경우에 좀 후진해서 고지대로 가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뒤에는 나는 괜찮아. 조금 찼는데 앞에가 좀 보이잖아요. 앞에 뭐 이렇게 빠진 차들도 보이고 되게 깊어 보여. 그러면은 좀 후진해서라도 차 상황을 보고 이렇게 차가 없으면은 이제 유턴해서라도 후진해서도 고지대로 가는 게 안전하죠. 이도저도 못하다가 만약에 내 차가 완전히 물에 잠겼을 경우에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완전히 침수되면 절대로 시동을 켜서는 안 됩니다. 침수가 되면은 엔진보다는 여러분 전자계통의 이상이 더 위험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동을 이제 키지 마시고 전기장치에 누전, 방전, 합선 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배터리를 분리하고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세척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보험 처리를 하든지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차에 만약에 바닥에만 이렇게 물이 찼을 경우에는 배터리를 분리하고 깨끗한 물로 세척을 해서 오염물 없애고 완전히 건조를 한 다음에 다시 배터리를 연결해서 이제 운행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엔진 오일이 평상시 내가 알고 있는 게이지보다 높게 올라왔거나 이제 과하게 올라왔다 그러면은 엔진에도 이제 수분이 유입이 됐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정비소에 가서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전자계통, 그다음에 시동, 배터리 이 부분들 꼭 좀 기억을 하셔갖고 큰 피해를 좀 막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침수가 되면은 사실 좀 늦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방만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집중호우가 시작되면은 주차 위치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지하주차장 위험하겠죠. 네, 과연 외부는 안전할까? 이 부분도 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외부에 아까 사진에서 보셨죠? 네, 이렇게 가로등이 넘어집니다. 네, 이런 뭐 쇼케이스, 뭐 이불질, 뭐 잡다한 것들이 다 이렇게 떠내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주차하더라도 내 차도 떠내려갈 수 있고 떠내려온 다른 그런 물체들의 내 차가 손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외부가 안전한 건 또 아니에요. 그럼 가장 위험한 곳은 어딘가? 저지대, 강변 주변, 그리고 침수 경험이 있었던 지하주차장, 그리고 배수로가 이렇게 좀 잘 안 돼 있는 그런 곳, 그런 곳들은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체크를 하고 비가 오면 내가 지하주차장에 세워뒀더라도 수시로 관리실에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알려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시로 이렇게 한 번씩 내려가서 확인을 해보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침수가 되면 늦어요, 여러분. 침수를 예방을 해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그나마 안전한 곳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디가 안전할까요? 고지대, 당연히 고지대로 가셔야 됩니다. 높은 데를 향해 가세요. 그리고 만약에 주차를 해야 된다 그럼 지하 주차장보다는 이왕이면 지상의 주차 타워가 괜찮겠죠. 네, 요런 곳이 저는 괜찮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있어요. 보험 처리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관리가 되는 주차장에 세워뒀는데 만약에 그 주차장에 뭐 범람, 침수로 인해서 내 차가 피해를 봤다. 근데 내 차가 보험이 가입이 안 돼 있다. 그럼 그 주차 시설에서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사전에 알아두면 좋겠죠. 자차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차량 손해담보라는 이제 자차 보험이 반드시 가입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도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차량 단독 사고 손해보상이라는 게 있어요. 단독 사고라는 특약이 있는데 그 특약을 만약에 제외하셨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특약에 대해서도 좀 관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보상에 제외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좀 이따 말씀드리고 자차 보험을 미가입했을 경우는 당연히 보상을 못 받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내가 주차한 곳에 주차장에 보상을 한번 알아보셔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보상을 못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차량 안에 있는 물품은 보상을 못 받습니다. 내가 자차 보험에 가입돼 있고 침수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차는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차량 안에 있는 물건, 뭐 고가의 뭐 노트북, IT 기기들 이런 거 비싼 것들 많죠. 명품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비가 오는 날은 차량의 물품들을 좀 빼놓는 게 중요하죠.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경찰 통제구역을 어기고 주차를 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보상을 못 받습니다. 경찰 통제구역은 가시면 안 돼요.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거 좀 억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르잖아. 내가 주차를 해놨는데 그곳이 경찰 통제구역으로 만약에 지정이 됐어. 그럴 경우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시간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주차금지구역 이거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차금지구역은 웬만하면은 그냥 아무 때고 주차를 하지 마세요.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자차 보험이 있더라도 보상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좀 아쉬운 경우인데 창문과 썬루프가 열려 있어서 물이 찬 경우에는 보상을 못 받는다고 하네요. 이거 좀 억울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야지 여러분들 피해를 안 볼 수 있으니까 비가 오는 날은 반드시 창문과 썬루프를 다시 한번 확인을 꼭 해보세요. 이것도 억울할 수 있는데 운행 중에 침수 지역을 통과했어. 근데 그때 이렇게 차량이 당연히 물이 들어오면은 전기장치 오작동으로 차가 시동이 안 걸리거든요. 갑자기 시동이 꺼져요.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내가 주차한 경우가 아니고 이렇게 운행을 하다가 이제 피해를 봐서 이 경우에도 보상을 못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이제 뭐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 봐야겠지만 요거는 조금 굉장히 억울할 수 있겠네요. 이런 보상이 제외될 수 있는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서 피해를 안 보셔야 됩니다. 자, 어제 굉장히 비가 많이 왔고 이번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가 앞으로도 더 예보가 돼 있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미 기후가 아열대
기후로 바뀌었고 전 지구적으로 지금 폭염, 이상기후 이런 재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내년에도 그렇고 계속 이런 피해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여러분들 숙지를 하셔서 이왕이면 안전한 곳에 주차를 하시고 그리고 보상받을 수 있는 것들을 미리 확인을 하신 다음에 보상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하시고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이왕이면은 운행을 좀 안 하시고 밖에 좀 안 다니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도로가 다 위험합니다. 대중교통도 위험하고 그냥 인도도 위험하고 모두가 위험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고 항상 안전을 먼저 생각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피해를 안 당하실 수 있게끔 이 영상을 또 다른 분들께 여러분 공유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피해를 보신 분들 하루빨리 피해 회복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시는 이런 재난 같은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모를 재난에 여러분들 항상 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어제 서울에 침수차가 약 1000여 대 발생이 됐다고 하는데 그건 통계고요. 제 생각에는 더 많은 침수차가 발생이 됐고 주변 지인분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제 본인의 차가 약간 반 정도 침수된 것 같다. 그리고 그 웅덩이를 지나갔다. 근데 갑자기 시동이 꺼졌다.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 이거 팔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제게 상담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 차를 취급하진 않겠지만 침수차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저희 예스카의 영상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다음에는 침수차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새로운 버전으로 더 알기 쉽고 정확하게 영상을 통해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예스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